6월부터 뭔가 분위기 반전을 하는 중요한 이벤트가 있었죠. 네, 테슬라하고의 패키지 딜을 진행을 시켰고요. 애플의 이미지 센서 수주를 받았고 이상적인 그림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나노 게이트-올-어라운드 공정이 안정화되면서 삼성전자에 대한 이익 전망치가 급격하게 조정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원래 AI4 칩은 삼성 파운드리에서 생산하고 5 칩은 TSMC로 가고 AI6가 이제 삼성 테일러 팹으로 돌아와서 생산하는 구조였거든요. 이번에 컨퍼런스 콜에서 말을 바꿨어요. AI5 칩을 원래 TSMC로 다 주기로 했는데요. 그거를 삼성 파운드리하고 같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삼성 파운드리가 테슬라 쪽에 굉장히 밀접한 서비스들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론이 삼성 파운드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코멘트들을 했습니다. 판타스틱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첨단 설비들이 오히려 삼성께 낫다. 안녕하십니까. IT의 신 이영수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AI 템베거 투자 작가입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10만 전자에 다다를 정도로 급상승했습니다. 이번 상승 랠리의 핵심 동력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이번에 범용 반도체, 특히나 이제 그냥 일반 D램 그리고 낸드 플래시 가격 반등이 사실 큰 모멘텀이 되긴 했지만 6월부터 뭔가 분위기 반전을 하는 중요한 이벤트가 있었죠. 테슬라하고의 23조 원 규모의 패키지 딜을 진행을 시켰고요. 그 뒤로 애플의 이미지 센서, 시모스 이미지 센서를 또 이제 수주를 받았고, 거기에다가 기존의 캐시카우인 이제 메모리 가격 반등까지 본격화되면서 이제 굉장히 지금은 이상적인 그림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AI 반도체 수요는 원래 좋았죠. 그래서 엔비디아의 GPU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GPU에 들어가는 SK 하이닉스는 이제 계속해서 좋았고, 여기에서 사실 철저하게 소외된 게 삼성전자였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AI 쪽 밸류 체인에 진입하지 못했고, 범용 메모리, 그러니까 그동안의 범용 메모리의 수요처라고 하면 스마트폰이나 PC 같은 B2C 제품이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범용 메모리의 가격이 급등하게 된 거는 B2C 쪽 수요가 좋아졌기 때문이 아니라요. 서버 쪽입니다. 근데 기존의 AI 서버가 아니라요. 일반 서버. 2016년에서 2018년 동안 이제 3년 동안 클라우드 쪽에서 크게 투자를 했죠. 그게 이제 슈퍼사이클. 이전의 슈퍼사이클 때인데 그때 이제 투자했던 서버들이 이제 너무 노후화돼서 교체 사이클이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8월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수주가 나오기 시작했고, 이쪽 수요를 그 누구도 예상을 하지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원래 수요 공급이 굉장히 타이트한 상황에서 이제 없던 생각지도 못했던 수요가 돌발적으로 나오니까 이제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실적 EPS 측면에서는 범용 메모리의 반등이 큰 역할을 했고, 이제 PER, 멀티플 리레이팅 측면에서는 결국 파운드리의 부활이 큰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운드리 쪽에서 테슬라를 잡았고, 그리고 애플의 CIS를 잡았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2나노 게이트-올-어라운드 공정이 안정화되면서 엑시노스 2600 이 칩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죠. 그래서 내년에 갤럭시 S26 여기 전 모델에 들어가게 됩니다. 전 모델에 들어간다라는 거는 울트라 모델은 그동안에 퀄컴이 반드시 채택되는 게 사실상 룰이었거든요. 근데 갤럭시 울트라 시리즈에는 4년 만에 복귀를 하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파운드리의 수율이나 성능이 안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플러스 알파로 보면 엔비디아 HBM 진입한 거, 이것도 큰 모멘텀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D램 가격 상승에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곳이 삼성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원래 범용 D램 쪽에서 가장 큰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회사가 삼성전자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범용 메모리 가격이 반등하게 되면 삼성전자가 제일 수혜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전체 생산의 20% 가까이를 이미 HBM으로 전환했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 매출에 특히나 D램의 전체 매출의 절반 정도는 이미 HBM 매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용 메모리 가격의 반등에서 사실 삼성이 가장 큰 이제 수혜를 보는 것도 맞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중요한 거는 낸드 플래시였죠.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수요에 대한 어떤 확신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지지부진했었거든요. 거의 뭐 제가 나와서 천수답이다. 예, 정말 하늘만 쳐다봐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 AI 데이터 센터용, 그 콜드 데이터 저장용으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가격이 치솟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SSD 전환 흐름이 나오기 시작했죠. 원래 HDD하고 SSD 가격 보통 바이트당 단가가 10배 가까이 차이 났었습니다. 한 4, 5년 전만 해도. 근데 최근에는 그게 3배까지 붙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교체 수요가 나오기 시작했고, 그게 낸드 플래시에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낸드 플래시에서도 가장 큰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게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한 이익 전망치가 급격하게 조정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번 상승이 단순히 반도체 업황 회복에 따른 순환적 반등일까요? 아니면 삼성전자의 근본적인 경쟁력 회복을 알리는 구조적 상승일까요? 순환적인 측면도 있고요. 구조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반도체, 특히나 메모리 반도체 수요를 이야기하면 크게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서버 쪽이 있죠. 서버 쪽이 보통 40% 초중반,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이 30% 초중반, 그리고 PC가 10% 초반에서 중반 정도가 이제 보통 세 개 중요한 수요처인데, B2C 쪽은 사실 지금 뭐 전방 수요가 그렇게 뭔가 드라마틱하게 움직이는 건 없습니다. 근데 서버 쪽이 계속 좋은 거죠. 이제 서버는 기업들이 사는 거니까 원래 AI 쪽 서버 수요는 좋았고, 최근에 이제 더해진 거는 이제 일반 서버 쪽까지 수요가 더해지면서 이게 이제 구조적으로 공급 부족을 야기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보통 과거 사이클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공급 부족이 발생하면 뭐 생산 업체들이 급격하게 캐파 투자를 늘리죠. 근데 지금은 메모리 3사 중에서도 누구도 지금 공격적으로 캐파를 증설을 하려는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는 일정 기간 이상은 구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구간에 돌입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하는 거죠. 일단 이제 캐파를 늘리는 게 비용 효율성이 예전보다 떨어집니다. 예전에는 만약에 뭐 10조 원 정도를 투자해서 뭐 한다 그러면 이제 팹 하나를 만들어서 생산량을 그래도 한 월 뭐 4만 장, 뭐 3, 4만 장씩 생산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은 그 선단 공정 팹을 꾸리는데 비용 자체가 너무 커요. 그래서 예전에 만약에 뭐 4만 장 만들 수 있었다 그러면 이제는 2만 장, 만 장, 뭐 이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어쨌든 이제 설비 투자의 금액의 어떤 그게 커졌고, 그리고 예전에는 우리 반도체라는 게 PPAC라고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성능, 퍼포먼스, 그리고 파워, 그리고 이제 에어리어, 그리고 코스트였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거의 C를 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능 좋고, 전력 효율 좋고, 스페이스, 에어리어가 적으면 가격이 비싸도 사는 수요처가 있다는 거죠. 그게 결국은 AI라는 변수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요. 그러니까 굳이 메모리 공급업체들 입장에서는 생산량을 늘려도 이게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굳이 물량을 많이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니즈가 사라지게 된 거죠. 그 두 가지 요인이 지금은 구조적으로 메모리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3분기 삼성전자 실적은 어떻게 나왔나요? 일단 영업이익이 뭐 예상한 것보다 너무 잘 나왔고요. 영업이익이 잘 나온 거는 결국 메모리 반도체 쪽 가격이 인상되면서 이게 이제 큰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실적, 영업이익을 발목을 잡던 게 결국 파운드리 부문이었거든요. 파운드리가 적자가 많이 나올 때는 1분기에 2조 5천억 가까이 적자가 났거든요. 근데 그 적자가 지금은 한 6, 7천억 수준까지 크게 줄었습니다. 그게 이제 최근에 파운드리 쪽에 가동률이 올라가게 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적자 폭이 많이 축소됐고, 그게 이제 큰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의 상승 흐름은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요거는 이제 삼성전자도 그렇고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적어도 저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우상향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업황으로 보면은 내년까지는 업황은 충분히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업황은 내년까지 좋을 것 같은데 주식이라는 건 선반영하기 때문에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충분히 우상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메모리 관련해서 삼성 외에 주목할 기업들을 소개해 주신다면요? 일단 영상을 보시게 되는 시점이 되게 중요한데, 저는 이제 11월에 중요한 변곡점이 있다고 봐요. 일단 테크 쪽이나 반도체 섹터 쪽에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적어도 11월 중순쯤까지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공주가 추가로 랠리가 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좀 조정이 있긴 했지만 충분히 여기서 더 업사이드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지금 대형주, 국내 대형 테크주들을 어떻게 보면 끌어올리고 있는 거는 외국인 수급이거든요.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이 이제 쌍끌이로 땡기면서 개인들이 이제 물량이 털리는 그런 구조로 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11월 중순부터는 약간 시장 색깔이 바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반도체 소부장주들이 저는 1차 랠리는 일어났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1차 랠리라고 하면 턴어라운드예요. 그래서 하락 사이클에서 상승 사이클로 가는 건데, 바닥에서 웬만한 주식들은 거의 다 뭐 50% 가까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1차 랠리예요. 근데 1차 랠리의 특징은 턴어라운드이기 때문에 그냥 다 땡깁니다. 뭐 웬만한 소부장주들은 다 올라요. 근데 이제 2차 랠리가 될 때는 1차 랠리가 일어나고 나서 어느 정도 이제 소강 상태 보이죠. 지금이 딱 그 소강 상태에 접어들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연말부터는 이제 2차 랠리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2차 랠리 때는 이게 철저한 옥석 가리기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는 쪽에 수급이 집중되는 그런 게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장비 투자를 놓고 보면요. 일단 그 연말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내년 캐펙스에 대한 계획들이 나와야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상황으로 제가 이제 추정을 해보면 디램은 투자가 확실해요. 그래서 대다수 캐펙스의 상당 부분은 디램 쪽에 투입이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디램이 지금 HBM 쪽의 수급이 너무 좋고, 그리고 이제 서버용 디램 쪽도 워낙 지금 가격이 좋기 때문에 그쪽은 뭐 신규 투자, 전환 투자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동안 올해까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내년에 좀 밀린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삼성 파운드리 특히나 이제 미국 팹 쪽은 신규 투자가 좀 있어야 되고요. 특히나 이제 오늘 테슬라 실적 발표했는데 일론 머스크가 실적 발표에서 깜짝 발표를 했죠. 원래 AI4 칩은 삼성 파운드리에서 생산하고 5 칩은 TSMC로 가고 AI6가 이제 삼성 테일러 팹으로 돌아와서 생산하는 구조였거든요. 그러니까 일론이 기존에 자기의 SNS에다가 공개한 내용이 그거였는데 이번에 컨퍼런스 콜에서 말을 바꿨어요. 제가 정정합니다라고 하면서 이야기했는데 AI5 칩을 원래 TSMC로 다 주기로 했는데요. 그거를 삼성 파운드리하고 같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삼성 파운드리에 좀 더 많은 신뢰를 주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러면 AI5를 텍사스 팹에서 생산한다고 했는데요. 이제 텍사스 팹이 두 개가 있잖아요. 오스틴 팹이 있고 테일러 팹이 있는데 아마 지금 스케줄상으로 봤을 때는 아마 테일러 팹은 신규 팹이기 때문에 지금은 셋업이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러면 오스틴 팹에다가 기존의 20나노대 공정을 좀 테크 마이그레이션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파운드리 쪽에도 투자가 좀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디램 쪽이 제일 투자가 확실하고 파운드리 쪽도 나쁘지 않은 투자 흐름이 나올 것 같고, 자 이제 낸드 플래시가 중요하죠. 낸드 플래시는 뭐 최근에 가격도 오르고 있고 뭐 수급 상황도 좋습니다. 근데 공급 업체들이 낸드 쪽은 캐파를 크게 투자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장비를 투자한다 그러면 낸드 쪽은 좀 피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소재 부품 같은 경우는 기존에 그 가동률이 안 좋다가 가동률이 좋아지니까 수요가 늘어나는 쪽, 뭐 케미컬 쪽에서는 뭐 에찬트를 하는 솔브레인, 그리고 포토레지스트 쪽을 하는 동진 세미캠, 그리고 이제 식각 공정 수요가 늘어나면 파츠 수요가 늘어나죠. 그러면 파츠 쪽에서 하나 머티리얼즈, KNJ, 그리고 이제 뭐 이런 파츠를 세정해주거나 코팅해주고 뭐 이런 쪽에 비즈니스를 하는 코미코, 뭐 이런 회사들은 좀 관심 가지고 볼만하고요. 그리고 가동률이 좋아지면 일단 후공정 쪽에 외주 물량이 늘어나죠. 그러면 삼성 파운드리 쪽에 제일 그 오사 쪽에서 제일 그래도 삼성 파운드리가 조금 좋아지면 엄청나게 좋아지고 조금 안 좋아지면 겁나게 안 좋아지는 오사 비즈니스가 이제 두산 테슬라죠. 그리고 메모리, 레거시 메모리 쪽에 오사 비즈니스는 하나 마이크론, 뭐 이런 회사들을 좀 관심 가지고 볼만한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계획을 바꾼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명확한 이유는 얘기를 하진 않았는데요. 제가 추정하기로는 최근에 TSMC가 이제 3나노, 2나노 공정 가격을 계속 올리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2나노 웨이퍼 기준으로 보면 삼성 파운드리하고 TSMC의 가격이 30% 가까이 차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삼성 파운드리가 좀 더 저렴한 데다가, 그리고 최근에 이제 삼성 파운드리가 테슬라 쪽에 굉장히 밀접한 서비스들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커스텀 서비스를 되게 많이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일론이 삼성 파운드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코멘트들을 했습니다. 판타스틱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 팹에 있는 첨단 설비들이 오히려 삼성께 낫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영향을 줬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TSMC 입장에서는 뭐 테슬라가 그래도 나름 큰 고객이긴 하지만 엔비디아나 애플 같은 그 어떤 큰 그런 VIP들에 비해서는 물량이 작고 아무래도 좀 대응이 좀 소홀하지 않았을까. 그런 것들이 이번에 AI5 칩이 삼성 파운드리로 이원화되는데 중요한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삼성이 갤럭시 S26 전 모델에 엑시노스를 탑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소식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삼성 파운드리가 2나노 수주를 받았잖아요. 테슬라 23조 원 규모의 딜이에요. 근데 저게 수주를 받아놓고 수율이 안 나오거나 성능이 떨어지면 크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적자를 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 리트머스 시험지가 첫 번째 딱 그 허들이 엑시노스 2600이 잘 나오는지가 되게 중요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분위기로 보면 생각보다 너무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테슬라가 이번에 AI5 칩을 삼성 파운드리에다가 일부 맡기게 된 것도 저는 이번 엑시노스의 성공이 큰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팹리스 업체들도 다 쳐다보고 있겠죠. 그동안에는 TSMC는 너무 대기줄이 길고 삼성 파운드리로 가려고 그러니까 얘들은 수율이나 성능 면에서 좀 불안하고, 그래서 좀 약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던 고객들이 일부 있었을 텐데, 그런 고객들이 이제는 삼성 파운드리 쪽으로 이제 칩을 맡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래서 삼성 파운드리 쪽에 이제 밸류 체인은 좀 앞으로의 업사이드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삼성의 다음 수주 대상 기업은 어디로 예상하십니까? 글로벌 빅테크 중에 한 곳이 제일 유력하겠죠. 어쨌든 파운드리 사업부장이 이제 한진만 사장인데 한진만 사장이 파운드리 사업부장이 되기 전에 미주 영업 총괄을 했었죠. 그래서 주로 빅테크들 쪽에 네트워크가 좋은 사람이었고 이번에 이제 테슬라 딜을 가져오는데도 한진만 사장이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메타나 오픈 AI나 브로드컴 쪽에 중요한 프로젝트 중에 하나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충분히 저는 이제 테슬라 정도의 딜은 추가로 20조 원 규모의 딜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공개된 엑시노스 2600의 주요 정보는 무엇이 있나요? 지금 벤치마크 테스트나 이런 것들 보면 싱글 코어나 멀티 코어나 쪽에서 썩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애플 AP하고 주로 많이 비교를 하는데 애플 AP하고 비교해도 성능이 나쁘지 않다라고 이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더 이제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특히 중요한 거는 이제 NPU라고 하는 AI 처리 부분에서는 애플 AP보다 6배 가까이 성능이 뛰어나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어떻게 보면 이제 설계도 좀 잘 됐고 수율이나 공정도 좀 잘 됐다라고 하는 부분이 원래 삼성 엑시노스 같은 경우는 원칩으로 모든 걸 다 했어요. 보통 AP라고 하면 시스템 온 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CPU 들어가고 GPU 들어가고 ISP 같은 이미지 시그널 프로세서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통신 부분에서 제일 크게 그 칩 면적을 차지하는 게 베이스밴드라고 하는 메인 통신 블록이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냥 베이스밴드를 뺐어요. 베이스밴드를 빼서 따로 칩으로 별도 칩으로 만들고 AP는 이제 프로세스 쪽에 이제 좀 집중을 했거든요. 그게 좀 이번에 주요했고 성능이나 이제 수율 면에서는 이게 좀 그래도 큰 역할을 했다. 물론 이제 업체들 입장에서는 베이스밴드 칩을 별도로 빼기 때문에 이게 어떤 설계 전체 그 설계에서는 좀 그전보다는 조금은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편익들을 가져왔죠. 성능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갤럭시 S26에 엑시노스가 적용된다는 소식에 대해 소비자들의 반응이 긍정적이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그동안에 엑시노스는 굉장히 불안한 이슈들이 있었죠. 2022 갤럭시 S22에서는 GOS라는 사태가 있었죠. 그래서 그때는 게임 옵티마이제이션 시스템이라고 해서 사실상 이제 고급 게임을 돌릴 때 성능을 의도적으로 떨어뜨리는 나쁜 짓을 한 거죠. 그 때문에 사실은 이제 문제가 있었고 그때 또 생산 수율이 안 좋아서 퀄컴의 스냅드래곤 칩 1세대가 삼성 파운드리에서 만든 거였는데 그게 문제가 생겨서 TSMC로 넘어갔죠. 그래서 스냅드래곤 8세대 플러스 1 세대가 이제 TSMC로 만들어졌는데 이게 또 성능이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저거는 엑시노스는 뭔가 좀 항상 불안하다 이런 게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거의 4년 동안 갤럭시 S 울트라 시리즈가 제일 비싼 프리미엄 모델이고 성능이 제일 중요한 건데 거기는 항상 그냥 디폴트로 퀄컴 스냅드래곤 칩이 채택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비자들은 이제 당연히 이제 퀄컴 칩을 선호를 하죠. 큰 문제도 없고 성능도 좋고 안정적이고 하니까. 근데 이번에는 울트라에도 엑시노스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소비자들은 아직까지 제조사가 자신 있게 내놓고 있지만 그래도 좀 더 이제 불안한 부분은 있죠.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삼성 파운드리 쪽에서 계속해서 노이즈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어떤 회사 내에서의 그런 목소리들이 계속해서 나왔었는데 그게 회사 공식적인 코멘트는 아니다라고 했지만 결국 지나고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내부에서 나오는 불만들이 대부분 맞아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그런 이야기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 좀 잘 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경영진의 어떻게 보면 매니지먼트 역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작년 5월에 전영현 부회장이 이제 DS 부문장으로 갑자기 왔잖아요. 그때 이후로 사실 거의 1년 넘게 혁신을 굉장히 거듭을 한 것 같고 저는 어느 정도 그게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엑시노스 2600이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는 성과를 거둔다면 삼성의 스마트폰 MX 사업과 반도체 DS 사업에 각각 어떤 파급 효과가 있을까요? MX 부문에서 봤을 때는 퀄컴 칩을 쓰게 되면 엑시노스를 쓸 때보다 비용이 훨씬 더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수조 원의 비용이 추가로 부담을 하게 되는데 제주는 곰이 부르고 돈은 퀄컴이 챙겨간다 이런 이야기 나올 정도였는데 엑시노스 비중이 높아지면 아무래도 이제 그런 쪽에서 AP에서 나가는 그 어떤 비용 부분이 충분히 많이 절감될 수 있고 그러면 MX 쪽에서는 이제 이익률을 좀 높일 수 있는 부분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DS 부문에서는 아무래도 AP가 좀 그래 잘 돌아가면 이게 이제 AP하고 그 메모리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효율을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는데 그런 쪽에서도 좀 개선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AP가 좀 떨어지면 메모리를 좀 더 좋은 걸 써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엑시노스에는 성능이 좋은 마이크론 칩을 쓰고 퀄컴처럼 이제 AP가 안정적인 거는 삼성 메모리 쓰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이제 와해된다 그러면 삼성 메모리의 또 어떤 채택 비중을 더 높일 수도 있겠죠. 엑시노스가 제도약을 준비하는 동안 퀄컴, 애플, 미디어텍 등 경쟁사들은 어떤 기술적 진전을 이뤄왔나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칩 성능은 계속해서 좋아졌어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집중한 부분이 GPU 쪽이었거든요. 왜냐하면 GPU 쪽에서 아무래도 게임 쪽 성능이 되게 중요한데 그게 이제 결국 게임을 할 때 전기 소모를 덜 하고 열이 덜 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GPU 성능을 높이는 게 매우 중요했었죠. 그래서 여기서는 단연 퀄컴이 압도적이었죠. 뭐 원래 그 ARM의 그 아키텍처를 쓰면 보통 이제 CPU도 가져와서 쓰지만 GPU는 이제 예전에는 그냥 말리라고 하는 ARM이 제공해주는 그 GPU를 그냥 많이 갖다 썼거든요. 근데 칩 설계를 잘하는 업체들, 대표적으로 애플 실리콘이 대표적이었는데요. 처음에 이제 GPU를 대체를 하고, 나중에는 CPU까지 대체하고, 나중에는 거의 뭐 그냥 ISA라고 해서 그냥 어떤 ARM이 제공해주는 언어 정도만 갖다 쓰는 정도까지 진보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퀄컴도 그 행보를 똑같이 따라간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GPU를 대체를 했고요. 그래서 원래 AMD에 있던 팀을 통째로 들고 와서 그걸 이제 GPU를 자기네들 대체를 했고 나중에는 CPU, 누비아라는 회사를 인수해서 CPU까지 대체를 했죠. 그것 때문에 이제 ARM하고 퀄컴이 소송전을 벌이기도 했는데 자, 그런 식으로 하면 최적화 성능 면에서는 굉장히 좋아집니다. 근데 삼성도 이제 그걸 하고 싶어 했죠. 아직까지는 GPU나 CPU까지는 다 내재화를 하지는 못했지만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하고 싶어 하고 있는 거고 미디어텍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뭐 CPU나 GPU 코어까지 뭐 막 완전히 내재화하고 이런 흐름은 아니지만 굉장히 매끈하게 잘 만들어요. 그러니까 ARM의 코어텍스도 굉장히 무거운 게 있고 라이트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미디어텍이 좀 실력이 떨어질 때는 굉장히 고성능 코어를 가져와서 이걸 막 그 칩을 만드는데 좀 어려움이 있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굉장히 디멘시티 같은 경우도 그냥 그런 고성능 코어 가져와서도 굉장히 매끈하게 잘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엑시노스 이후 삼성전자에 기대할 만한 다른 호재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엑시노스는 2나노 칩 중에 첫 번째 모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수율이 잘 나오는지 못 나오는지 이제 검증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봐야 되고요. 근데 결국은 삼성이 지금 빅테크한테 수주받는 칩이 엣지 AI용 칩이 아니잖아요. 서버용 칩이에요. 그러면 대면적으로 레티클 사이즈가 큰 칩을 삼성이 제대로 만들 수 있어? 일단 2나노는 잘하는데 2나노를 기반으로 그런 대면적 칩을 할 수 있어? 이런 게 이제 의문이 들 거거든요. 그러니까 TSMC도 보면 처음에 제일 먼저 2나노 선단 공정이 되면 일단은 애플 AP 먼저 만들잖아요. 그것보다 이제 약간 텀을 두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의 GPU를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대면적 칩을 만드는 게 좀 더 난이도가 높은 거예요. 모바일 AP를 만드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제 삼성한테 이제는 니네가 레티클 사이즈가 큰 대면적 칩을 특히나 이제 후공정까지 턴키로 해서 만들어낼 수 있니? 자,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겠죠. 엑시노스 2600이 성공했을 경우와 실패했을 경우 각각의 시나리오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저는 성공했다고 보는 쪽에 가까운데요. 일단 성공하게 되면 이제 그동안에 주저하던 팹리스들이 삼성 파운드리 쪽으로 이제 찾게 되는 그동안에는 오로지 TSMC 쪽에 카드만 생각하다가 이제 삼성 파운드리 쪽으로 이제 대안을 모색하는 팹리스들이 좀 몰려들 것 같고요. 만약에 엑시노스가 성공적이지 못하다. 뭔가 또 이제 칩에서 결함이 나오고 발열이 문제가 생기고 그럴 경우에는 또 이제 팹리스들이 또 TSMC 쪽으로 더 몰려든 TSMC는 정말 돈방석이 않는 그런 시나리오가 가능하겠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삼성 파운드리에 있는 밸류체인 기업들 있잖아요. 그 밸류체인 기업들한테 큰 영향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가 지금 150조 원의 재원을 확보해서 소버린 AI를 개발하고 있는데 만약에 삼성 파운드리가 여기서 뭔가 제대로 자리를 못 잡는다 그러면 외산 기술 비중을 더 높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데이터 센터를 꾸리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뭐 엔비디아하고 TSMC가 돈을 버는 그런 구조로 가겠죠.